국제관계에서의 쌈박질은 범죄 조직의 쌈박질이랑 되게 비슷해요. 법을 신경 안 쓰니까 범죄 조직인 건데 국제법도 강제력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는 패권국끼리 사상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케이스 한 놓고 봤을 때는 나도 이상하지는 않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옆에 미주사 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승호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게 대표님 정도면 요 주제를 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AI도 잘 아는 데다가 최근에 뭐 반도체 이야기도 좀 잘 아시는 것 같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지정학이나 막 이런 쪽에도 관심이 워낙 많은 거 보니까 그냥 전쟁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라고 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리콴유가 얘기한 걸 좀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제 리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법한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초대 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싱가포르이 처음에 이제 회사랜다. 예, 나라나 회사가 똑같이 둘 다 창업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싱가포르의 창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처음에 할 때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네. 당했어요. 독립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했어요. 네네네. 독립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죽어라 이제 나라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됐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으면 이제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을 워낙 이제 존경한다고 많이 밝혀가지고 좀 그런 네. 게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다 제끼고 나서 이제 오늘 말할 내용의 가장 핵심을 이분이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21세기는 중국의 도전이랑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면은 모든 거의 절반은 지정학적인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이건 리카니나 씨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카플란이라고 다른 외교정치 전문가 한 얘기인데 네네. 절반은 지오그래피, 절반은 지리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나머지 절반은 셰익스피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지정학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로 시작을 하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은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비결은 다 사상과 감정 대립이 된다. 저는 미중 대립도 물론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봐도 쌈박질을 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도 많이 싸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쌈박질을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진짜 치고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전쟁을 여러 할 가지 수도 방식으로. 있고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냉전이든 열전이든 예. 그 싸움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하면은 안 날 전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사상전인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라서 사상전으로 많은 게 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프로파간다가 있는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의 가장 큰 대립은 뭐였냐 하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싸움도 그냥 뭔가 이성적이고 그냥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싸우는 걸로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사상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래를 다 까고 내려가 보면 사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이냐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생각, 네가 가진 기본적인 사상이랑 내가 가진 사상이 다르다. 그냥 우리 둘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전쟁이 나요. 열전은 보통 그렇게 나요. 보면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전들은 저런 식으로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유일한 예외가 냉전이에요. 소련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을 제외하는 결론은 다 열전으로 기결되긴 했어요, 사실. 열전이라는 거는 정말 그 물리적으로 탱크끼리 싸우는 거예요. 탱크끼리. 또 사상이 다르면은 또 완전 어이없이 싸우기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 전쟁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전쟁? 진짜 축구 경기 때 싸운 전쟁이 있고. 그래서 사망자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난 그런 이유 때문에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촉발시킨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의외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의외의 것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전쟁까지 가는 이유가 나중에 까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싸울 건 아니었고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볼 수 있었을 법도 한데. 그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의 비대칭과 그렇죠. 그 정보의 비대칭이 이제 뭐에 의해서 강화가 되냐면은 이제 정치적 성향, 내 사상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왜 리카뉴를 다시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이번 사상전은 뭐냐면은 서구 민주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의 대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시아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실제로 있는 용어거든요. 아시아적 가치. 네, 이게 리카뉴가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속된 말로 양키들이랑은 다르다. 요지는 기본적으로 서양이랑 동양은 다르다. 아시아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는 아시아의 가치가
가치가 있고 서양은 서양의 가치가 있는데 아시아는 아시아의 가치대로 해야지 잘 굴러간다. 그러니까 이미 사상적으로는 서구적으로 말하는 인권,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쪽 시대가 하나 있고 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걸로 대표되는 약간은 독재 혹은 이제 당이 지도하는 뭐 그런 거랑 해가지고 이제 사상적 갈등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꼭 독재라 말하기 좀 애매한데 뭐 대부분 독재로 기결이 되기는 하죠. 근데 어쨌거나 서구 민주주의가 스탠다드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너무 이미 1세계로 너무 많이 편입이 되어서 그렇게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고 네. 글로벌리 모든 나라가 그에 대해서 동의하냐 물어보면 사실 그렇진 않았다 이전부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더 퍼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인 거죠. 일단 현재 네. 시점에 대한 이제 그 미주사님의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얘기해 주신 거라고 보면 리콴유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네. 이제 얘기하신 그러니까 21세기는 중국이 도전하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지금 중국의 행보를 보면 야 이게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서로 약간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말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죽어라 틱톡을 때리잖아요. 틱톡을 때린다. 근데 이게 예전에 유튜브를 중국이 죽어라 때린 거랑 페북을 죽어라 때린 거랑 비교해보면은 솔직히 양쪽이 다 똑같아요. 아하. 양쪽이 다 개인정보 너네 보호 안 하고 저거 다 똑같아 말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때리는 건 뭔가 나빠 보이고 미국이 때리는 건 뭔가 올바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균형 좀 더 잡힌? 균형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요새는 좀 해요.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둘 다 서로가 서로 이득을 위해서 이전 추구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너무 좋고 나쁘고 프레임으로 보면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약간 그쪽 얘기를 좀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이게 뭡니까?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테네 장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거의 신화의 영역에 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맨 처음 역사서를 꼽을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역사서로 꼽아요. 근데 그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식의 전쟁이 결국 맨 처음에 해경을 지휘하고 있는 패권국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신흥국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를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투키디데스의 행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1등 국가가 있는데 2등 국가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면 아 이놈 봐라 그러면서 한 대 때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결국 열전으로 회귀한다. 이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패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쭉 했어요. 네. 16번의 패권 교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패권끼리 이제 1등이랑 2등이랑 싸우는. 진짜 구분을 걸고 싸우는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교체가 됐든지 네. 어쨌든 그런 약간 격변기를 봤을 때 16번 중에서 12번은 전쟁으로 기결이 됐어요. 그리고 4번은 이제 전쟁이 아닌 걸로 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열전으로 회귀를 하더라.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제 보통 미중 분쟁을 얘기를 할 때 전쟁이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얘기를 할 때 보통 이거를 가지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결국 사람들 역사에서 배우는 건데 그쵸. 역사에서 1등 국가랑 2등 국가랑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게 결국 전쟁으로 기결되었는지 아니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평화적으로든 해결이 되든 했는지 이거를 보고 싶을 때 보통 투키디데스 함정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16번 중에서 전쟁이 안 난 4번이 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이 안 났어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패권 경쟁 때문에 전쟁이 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가장 마지막이 세계 2차 대전. 그 이후에는 뭔가 패권을 다툴 정도로 엄청 큰 전쟁은 없어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세계대전급의 패권을 놓고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 국제관계에서의 쌈박질은 범죄 조직의 쌈박질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범죄 조직도 솔직히 법을 신경 안 쓰니까 범죄 조직인 건데 그렇죠. 국제법도 강제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에 약간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은 각 나라의 주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국제 관계랑 이제 그런 국제 해계원을 잘 짜놔서 그런 건지 아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최근에는 그래도 전쟁이 아닌 걸로 기결된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전쟁이 아닌 걸로 귀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반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반반입니까? 네. 반반이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 저는